안녕하십니까. 믿으심 우연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미세유두암의 고주파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떤 분들께 고주파 치료를 권하고 어떤 분들께는 수술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이 치료가 연구 단계이다 보니까 교과서적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학술적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대략 이런 정도 선에서 치료할 분과 그렇지 않을 분을 선별하는구나. 그런 기준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 병원이 어떤 분들께 치료를 권해드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일 바깥의 원에 유두암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죠? 예, 유두암이 갑상선에 있는 몇 가지 종류의 암들 중에서 고주파를 해볼 만한 그런 암입니다. 유두암 중에서도 길이가 1cm 이하인 유두암을 미세유두암 이렇게 부르고요. 미세유두암부터는 고주파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세유두암 중에서도요. 피막 침범이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미세유두암을 저위험군 미세유두암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즘 나오는 많은 연구 결과들, 그래서 뭐 어중이 떠중이 연구가 아니라 이 연구자들은 연구를 제대로 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개는 저위험군 미세유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위험군 정도가 되면 그래도 제법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위험군 중에서도 이런 환자들은 특별히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안전하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게 뭐 고주파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그만 유두암은 고주파로 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게 뭐 암 조직만 탁 죽여서 다 태워버렸을 때 이게 과연 나중에 재발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냐? 수술을 하면 재발률이 굉장히 낮다. 뭐 조그만 암을 수술했다. 그럼 거의 그것 자체가 완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완치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고주파로 치료를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혹은 죽었는데 당장은 나중에 재발하는 확률도 수술한 것만큼 적으냐? 이제 그게 지금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은 특별히 나중에 봤을 때 재발률이 적더라. 그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 활용하는 겁니다. 자, 6에서 7mm보다 작은 미세유두암은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적더라.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재발하는 경우가 적더라. 환자분의 나이가 39세 내지 45세 이상보다 많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적더라. 이제 이런 연구들은 고주파를 하고 한 연구들은 아직 얼마 없으니까 주로 능동적 감시, 고주파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지켜본 연구들에서 나온 연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준용하는 거거든요. 자, 미세유두암이 한 개만 있는 사람이 여러 개 있는 사람보다 재발률이 적더라.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는 이 혹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조직 검사도 안 하고 놔두거나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조직 검사해 봤더니 이게 암이었네. 그런 분들. 그런데 보니까 내가 3년 전에도 검진하느라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이나 3년 전이나 혹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런 분들은 이 혹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어.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적더라.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위험군 중에서도 확실히 재발률이 적은데 저희가 해보면 5개 다 해당하는 분은 별로 없고요.
뭐 보통 한두 가지 정도는 뭔가 걸리세요. 그래서 저위험군 중에서도 이 5가지 요소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해당하면 그래도 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단일 미세 유두암, 요건 좀 더 따로 생각하는데요. 유두암이 여러 개야. 그러면 그때는 뭐 저위험군이지만 그래도 재발률이 아무래도 더 높으실 것 같으니 수술하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저희는 이제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죠. 뭐 당장 눈에 보이는 혹은 고주파로 다 죽일 수 있는데 10년 뒤에 재발 안 할까? 그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는데요. 현재 저희 위드심 의원에서는 저위험군이면서도 단일 미세 유두암인 것을 전제로 나머지 4가지 중에 2가지 정도가 해당하시는 분 같으면 고주파를 한번 해보실만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바깥에 계신 분들께는 아직은 수술이 표준치료법이니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왜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걸 꼭 여쭤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갑상선 반쪽을 그래도 지켰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수술을 당연히 안 했으면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근데 그런 정도로 고주파를 할 만하시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뭔가 지병이 있어서 수술 자체, 뭐 전신마취 자체가 건강에 위협 요소가 되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재발률이 좀 올라가더라도 나는 고주파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으면 그냥 저위험군 정도에 해당하면은 해볼만 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또 전에 수술을 하셨다가 너무 큰 고생을 했다 회복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들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겠죠. 또는 수술을 이미 너무 여러 차례를 해서 정말 수술 한번 할 때마다 몸이 축나는 게 느껴지는데 또 수술을 하자니 이번만큼은 고주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저분께는 수술에 대안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즉 그런 분들 같으면 이제 저위험군 정도면 고주파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미세 유두암에 대한 고주파 절제술이 아직은 연구 단계의 치료이다 보니 교과서적인 원칙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간에 있었던 연구 결과들을 수합해서 저희 나름의 진료 기준을 만들었고요. 연구 단계이니만큼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이게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얼마 말씀도 못 나누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러다 보니 죄송스러워서 미리 오시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혼자 좀 따져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래도 내 경우는 어떠냐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있는 제 상담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치료법이 향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치료법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연구 단계에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구 단계이니만큼 최대한 좀 가장 안전한 분들에 대해서만 이 치료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갑상선 암의 치료를 잘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위드심위원회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